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메트릭 어텐티케이션, 생체 인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네 가지 방법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내가 나야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 카드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디 카드를 딱 보여주거나 뭐 어디 인식을 하거나 하면은 이 아이디 카드의 주인은 걔밖에 없는데 걔가 온 거구나 해서 내가 나임을 이제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생체 데이터,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나임을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인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위치 기반의 인증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생체 인증이고요. 이 생체 인증을 이용하는 장점은 편리함에 있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비밀번호 안 기억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잃어버릴 염려 안 해도 되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로케이션 이건 좀 위치 어디 위치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한 이러한 생체 데이터의 장점 편리함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사용되고 어떤 점이 이슈가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체 데이터를 사용한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보려고 합니다. Place your thumb 엄지를 대보시면요. 엄지를 대시면 아까 지문이 딱 인식이 되고 인증이 됐죠. 인증이 되고 이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3스텝으로 해보면 첫 번째, 저의 바이오 데이터를 센싱합니다. 그리고 그 센싱된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에 해당하는 생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입력하는 생체 데이터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격하면은 이제 내가 맞구나 해서 나의 적합한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생체 데이터의 장점은 편리함이었고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장이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생체 데이터로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냐라는 문제죠. 이러한 저장의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제 누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누출되면은 누군가는 can be me, 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can know me,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이제 모든 키에서 일어나는 것이랑 똑같죠. 제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누군가한테 노출시키더라도 이제 그 사람은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저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요. 또 아이디 카드 같은 것도 잃어버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인 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노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체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제 지문이 노출됐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지문을 가위로 하나 살짝 싹 끊는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잖아요. 지문은 된다 치고 정맥 같은 경우 정맥으로 인증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정맥 같은 거 싹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고 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돼버린다는 것이 생체 데이터에서는 좀 크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can know me, 생체 데이터의 특징상 이제 단순히 키로서가 아니라 저에 대한 정보, 저의 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인증을 위해서 알아야 될 거 비밀번호고요. 가져야 될 거 키인데요. 이렇게 가지거나 암기할 필요가 없는 편리성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문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만 가지고 다니면, 손만 있으면 인증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인증은 아주 각광받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리고 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인증, 생체 인증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체 데이터는 어떻게 다뤄지고 관리되어야 되는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니, 국외내로 준비해봤는데요. 국외, GDPR은 이제 유럽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되게 많긴 한데, 근데 생체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GDPR에서는 생체 데이터를 이제 특별한 종류의 개인 데이터로 분류를 하여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지켜져야 할 규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생체 데이터가 조금 특별하게 더 심화 있게 다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법에서는 어떠냐? 국내법에서는 실제로 생체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지만 이제 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생체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잘 이뤄지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GDPR이 나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공모전도 많이 열고 있고 그러한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많은 제안들이 어떠냐면 GDPR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생체 데이터를 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체 데이터가 왜 특별한 종류의 범주화가 되어야 하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키 데이터로서의 문제입니다. 모든 키가 그렇지만 잃어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키가 아닙니다. 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임을 나타낼 수 있는 키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키는 안 되고요. 다 똑같이 생겼긴 한데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로서의 문제입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프로파일링 되면은 이제 저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나게 되잖아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도 이제 공개가 되게 되고, 왜냐면 저의 몸이나 이제 몸에 관련된 특성에 관련된 정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정보 혹은 이제 유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가 엄청나게 아픈 사람인데 약점인데 그거 이제 악당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전 정보가 악당의 손에 들어간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지 쿠웨이트에서는 신생아들의 DNA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부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악용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키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체 데이터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핑거프린트 지문인데요. 제 손에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센싱을 하던데요. 광학적인 방법이 있고 정전 용량적인 방법이 있고요. 초음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광학 방법의 경우에는 센서를 조밀하게 설치하고 여기는 이제 빛을 내는 LED 부분, 그리고 여기 빛을 수신하는 부분을 둡니다. 그리고 빛을 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은 빛이 잘 안 나올 거고 뚫려 있는 부분은 빛이 좀 이렇게 퍼져 가지고 나올 건데 그곳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지문 형상을 파악한 다음에 저장하여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전 용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센서를 싹 둔 다음에 아주 작은 미세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 손이 직접 닿아 있는 부분에는 전기가 잘 흐르는, 그러니까 전압이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는 전압이 낮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거리 재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과 안 떨어진 부분, 이 굴곡을 이용한 거리를 가지고 굴곡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류율의 경우에는 몇백억 분의 1이라고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센서의 환경이라던가 뭐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실제로 인증에 사용되는 오류율은 뭐 1000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 거죠. 다음은 홍채 데이터입니다. 홍채 데이터는 아마 이번에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나온 이제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류율,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오류율이 적고 그리고 인식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센싱을 하냐? 카메라로 이용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채의 모양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하나의 눈으로만 했을 때는 오류율이 100만 분의 1도 굉장히 적고요. 두 눈을 사용하면 100만 분의 1 곱하기 100만 분의 1에서 1조분의 1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오류율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정맥 데이터인데요. 정맥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피가 흘러가는 그 정맥이 흘러가는 그것을 보고 그거의 패턴을 보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냐? 적외선 방식을 이용합니다. 적외선을 이제 얇은 피부, 예를 들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다가 사용하는데요. 그런 곳에 이제 적외선을 투영을 하면은 이제 정맥의 패턴들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이고요. 오류율은 만분의 1로 아까 전에 홍채 인식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 지문 인식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센싱 이런 것들 다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인증 기술은 인증하는 방법인데요. 사이얼로지컬이나 비헤비어럴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생체학적인 방법 또는 이제 행동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둘의 차이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데이터는 이러한 식으로 있는데요. 먼저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얼굴, 서명, 목소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른데 별이 하나 있는 거는 사이얼로지컬, 별이 두 개 있는 거는
행동학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이 하나 있는 애들을 보면은 정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몸에 그냥 달려있는 것들, 몸에 몸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몸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 좀 더 동적입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면은 그런 쓰는 속도나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아무튼 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동적인 데이터가 있고 정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 방식의 경우에는 지문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사용하기 쉽고 작은 센서에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기 쉽다는 말의 의미는 센서도 그렇고 작은 센서도 한몫을 했고요. 이미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따라 날씨가 좀 내 몸이 드라이해서 찍어봤는데 뭔가 선명하게 잘 나올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내 몸이 촉촉해서 찍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문이 변할 수는 없고요. 나이가 들면서 지문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 엄청나게 고된 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엄지로만 하는 일을 뭔가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문이 닳거나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홍채나 망막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홍채의 경우에는 홍채의 색깔, 모양, 무늬 등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 망막의 경우에는 무늬, 패턴, 모세혈관의 패턴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로우 FR, 폴트 레이트로 이제 오류율이 낮고요.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베인, 정맥의 경우에는 이제 정맥의 패턴을 재는 것인데요. 보통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정맥의 패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센싱 비용이나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인증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 코스트라고 할 수 있고, 정맥의 경우에는 몸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하기 어렵겠죠. 얼굴, 안면 인식의 경우에는 이제 눈이나 코, 입, 더 할 수 있다면 귀 같은 것들의 모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비용이 되게 적게 들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에이징, 인바이런먼트가 있을 건데, 나이가 들에 따라 눈이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코가, 입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리고 귀도 막 씨름하는 사람 경우에는 닳아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날씨가 오늘따라 우중충하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오늘따라 우중충하다거나 하면은 이제 얼굴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인식이 안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행동학적인 데이터로 좀 들어와 보면, 시그니처,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명의 속도나 압력, 이 부분을 지날 때 속도가 어떻고 누르는 압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조작이 쉽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경우에는 목소리 패턴을 이용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단점은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죠. 오늘같이
그러니까 어떤 날 같이 감기가 걸린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때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는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코더 어택.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코더 어택이라 하면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특정 단어를 막 계속 말하게 거짓말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녹음해 가지고 인증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체 데이터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 그럼 생체 데이터가 요구하는 어떤 정보들이 생체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몸에 있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라 해서 모두 생체 데이터가 될 수는 없을 것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조사한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리티, 보편성입니다. 저희가 인증에 사용할 데이터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만약에 인증을 지문으로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인증을 지문으로 해야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제 지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지문이 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엄청난 노동을 해서 지문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노동했는데 서비스도 이용을 못하면 되게 안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이 바로 보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니스,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동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니크니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되 그 각각의 사람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그리고 아까 전에 에이징이 문제가 되고 뭐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하면 안 됩니다. 퍼머넌스, 영구적인 영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행동학적인 데이터들을 그러면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문이나 뭐 홍채 이런 것들은 생체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동적인 정보, 행동학적인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사이올로지컬한 데이터들을 인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데이터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얻기도 어렵고 뭐 처리도 어렵습니다. 저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는 아바커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3년 전에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 to replace password, 비밀번호를 이제 대체할 뭔가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제 생체 데이터도 아닌 생체 데이터 중에 하나인 행동학적인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대체해보자 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행동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신뢰 점수, 트러스트 스코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Now, Yvonne's project makes it possible to have more intuitive interaction. 동영상을 다 보진 않을 것이고요. 뭘 보면 특정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동학적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how you walk, 어떻게 걷는지, 위치 정보랑 뭐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동적인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용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엔트로피,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근데 요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을 유니모달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섞어서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나 뭐 4자리의 핀 코드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아바커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구글과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과가 좋게 나왔고, 네, 여기서 보시면 트러스트 스코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다닐 때 모든 정보들을 이제 멀티모달로 측정하는 겁니다.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걷는 패턴을 본다거나 아니면 뭘 본다거나 해서 누적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여기서 보시면 뭐 20점에서 40점 올라갔다 80점 갔다가 동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들이 정말 얘랑 비슷하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좀 이상한데 하면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러스트 스코어에 따라서 인증이 되고 안 되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 같은 정보 같은 거는 이 정도의 라인만이 인증되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채팅이나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트러스트 스코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건데 3년 전에 하던 건데 지금은 찾아봐도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비밀번호를 아무튼 대체하는 방식이고, 행동학적인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 스코어를 형성해서 그 트러스트 스코어에 따라 차등하여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접속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트러스트 스코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트러스트 스코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까 보시면 지문보다도 높은 성능의 보안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 트러스트 API라는 것을 제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체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